오늘은 재료도 상당히 좀 풍부하고요. 종목군들 활발하게 움직임 나타냅니다. 그중에서 주제 잡았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의 이슈입니다. 콘텐츠주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하는 유쿠 쪽에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콘텐츠주들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사이트가 유쿠의 사이트고요. 중국판 유튜브라고 불립니다. 중국판 유튜브, 중국판 넷플릭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좀 상당히 익숙한 그런 우리나라 드라마의 포스터들이 눈길을 끕니다. 중국 쪽에 이 한국 드라마하고요, 일본 드라마 카테고리가 부활한 이 이슈에 많은 종목군들이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부분 주목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한알령이 해지될 경우 수출 가능한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제작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콘텐츠주들 쪽에 모멘텀으로 꼽자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다라는 모멘텀도 여전히 대기돼 있는데요. 그러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현대차증권의 유성만 연구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유쿠 사이트에 한국 드라마의 카테고리가 부활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주가가 이렇게 오를 만한 이벤트인가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한 3년 반 전에 한한령이 이제 시작되면서 중국 온라인에서 이제 그 한류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들이 아예 그 모습을 갖췄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쿠에 올라오면서부터 이게 한한령을 해제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한류 관련된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 차원이라도 이게 중국 정부 즉 공산당의 이런 그 암묵적인 합의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한령이 좀 해제되는 그런 일단 전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3년 동안의 한알령 규제 속에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씩 해소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온라인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또 확대해서 크게 산업적인 의미를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 일단 이걸 보냐면요. 일단 이제 이제 한 3년 반이 일단 한한령이 이제 진행됐었는데, 근데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그 현재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관련된 건 당장은 오픈을 못 시키고, 그래서 먼저 일단 온라인 쪽부터 일단 개방하는 것으로 일단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온라인에서는 가장 쉬운 게 일단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일단 컨텐츠를 일단 먼저 오픈하고, 그리고 다음 달쯤에 이제 한중 관련해서 온라인 합동 이제 공연까지도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한중 관계 차원에서 일단 온라인 쪽부터 먼저 일단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이트 하나에서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 생겼다고 너무 좀 들뜨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밖에도 한알령 해지에 기대감을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시그널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 때문에 일단 한중 관계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일단 진척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컨텐츠가 열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다음 달쯤에 한중일 온라인 합동 공연이 일단 계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일단 중국에서도 뭔가 좀 이제 공식적인 성명이 있을 것으로 일단 그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K-팝 공연을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일단 동시 생중계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한한령이 완전하게 풀린 것으로 일단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면적으로 한알령이 해지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예, 그래서 일단 이번 달 내로 일단 온라인 쪽부터 먼저 일단 풀리는데, 역시나 직접적인 것은 일단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은 방한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면은 이게 완전히 해지된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관련된 거는 이제 못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그 K-팝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중국 현지에 가서 공연 및 팬미팅 등등을 직접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은 상반기 그리고 오프라인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풀리고 그거에 가장 결정적인 이전 시그널은 역시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지 이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의 시그널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 이제 종목군들까지 면밀한 분석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콘텐츠주들도 요즘에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관련된 종목군들 쭉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어제 이제 콘텐츠들 이제 많이 좀 올랐는데, 콘텐츠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연예 기획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있겠고, 또 이제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쪽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올랐던 쪽에는 주로 이제 드라마 제작업체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제 유쿠라는데 이제 올라갔던 부분에서 예, 한국 드라마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요. 어제 굉장히 좀 많이 좀 움직였는데 어제 움직인 종목들 중에서 이제 고가가 장중에 20% 이상 움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SMCNC가 어제 이제 종가도 참 잘 끝났었고 초록뱀 또 사마 네트워크스 또 바른손 SM 라이프 디자인 FNC 엔터 키스트 A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어제 장중에 고가 20% 이상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있군요. 저는 사실 이번 국면에서 그러니까 어제 시세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요. 원래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은 빅 엔터테인먼트 3사죠. SM, YG 이런 순서대로 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JYP까지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데 어제는 이 중심 회사가 아니라 여기에서 좀 곁가지로 나오는 계열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YG 플러스라든지 이런 계열사들이 좀 더 강했거든요. 이건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중심 회사인 SM이라든가 JYP 엔터라든가 또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그 3대 기획사들은 시총이 좀 너무 크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슈성을 좀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 그쪽에 이제 한류 드라마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실적에 도움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감으로 매기는 쏠리는데 그렇다면 주가가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큰 쪽보다는 작은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움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주가로 보게 되면 10,000원 이하짜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벼운 쪽들이 어제 먼저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특별한 메리트라기보다는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이 한한령이 실제로 해제가 된다면은 어떤 종목이 최대 수혜주가 될까요? 예,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실제로 수혜는 우리가 보통 이제 3대 기획사라고 하고 있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한령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한한령이라는 게 시작이 됐을 적에 그때 피해를 많이 봤던 쪽도 우리나라 이제 3대 연예 기획사 쪽이었고요. YG 엔터 또 이제 JYP, SM 이런 쪽이었고 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쪽이 풀리게 되고 그쪽에서 연예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 풀이 많고 아직까지도 중국 내에서 공식적이진 않지만은 중국 내 팬층들이 상당히 좀 많은 쪽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중국에서 이제 활동했던 이제 그런 그룹들 동방신기라든가 이제 이런 그룹들이 중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기획사로 본다면은 이제 YG 엔터테인 3대 기획사 있죠. JYP, SM 또 FNC 엔터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주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작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좀 탄탄한 어떤 제작 그 기반을 좀 갖추고 있는 업체들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또 제이 콘텐트리 또 이제 바른손이라든가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하반기 때 또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드라마를 좀 만들 걸로 지금 그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이제 키스트라든가 초록뱀 이런 쪽들이 실제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어떤 기반들이 좀 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혜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와는 좀 다르게 역시나 좀 중심주 위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실질적인 수혜주는 이쪽이다. 보시네요. 그러면 이제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니라 사실 얼마 전에 중국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은 이미 한 차례 좀 시세를 냈잖아요. 이렇게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로 돌아가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을지, 매기가 점차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중국 소비주들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좀 시세가 났었고요. 오늘도 보면은 화장품 쪽에는 또 많이도 오르고 있습니다. 카지노 쪽에도 파라다이스도 2% 오르고 있고 면세점 쪽에도 뭐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권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화장품 쪽에는 뭐 이쪽에 그 컨텐츠라든가 엔터 쪽보다 먼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올라서 화장품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화장품 자체적으로 이제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바닥은 찍지 않았을까. 또 이제 중국의 어떤 양회라든가 그 개최가 되면은 경기 부양책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시진핑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 쪽에는 미리 좀 이제 그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또 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화장품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화장품 쪽에는 미리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조금은 좀 순환매 속에서 쉬어갈 만한 구간에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들은 그렇고 뭐 카지노라든지 다른 이 중국 소비 쪽,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나 동일한 시각으로 보시는 거세요?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요? 화장품하고 카지노하고 면세점은 좀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아, 네. 예, 그 한국의 이제 그 이런 한한령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 섹터라든가 컨텐츠 섹터에 본격적으로 지금 모멘텀을 좀 받으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내에서 뭐 팬미팅을 한다든가 또는 뭐 중국에서 어떤 무대에 선다든가 하는 오프라인이 좀 활동이 좀 가능해져야만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아무래도 하반기나 좀 돼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요번에 움직였던 엔터주 같은 경우에 어제부터 움직였던 엔터주 같은 경우에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살아있기 때문에 테마성의 움직임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은 좀 어제를 시세를 보면서 좀 찜찜했던 게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리더라고요. 장중에는 10% 이상 급등했던 종목군들도 결국에는 막판에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왔는데 시장 전반이 뭐 그렇기도 했지만 종목군들 그래서 대응 전략 세우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 콘텐츠 관련된 종목 투자 전략에 팁이 있다면요? 일단 어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오늘 보면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선 종목들도 많이 있죠. SMCNC도 지금 9% 정도 지금 하락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뭐 1% 상승권이긴 하지만 윗꼬리를 많이 달았고 뭐 사마네트웍스니 바른손이 전부 다 이제 하락권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이런 쪽에는 어제 많이 올랐던 부분 쪽에는 약간 좀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오늘 뭐 SMCNC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음봉을 내고 하락권으로 돌아선다고 해서 당장의 시세가 엄청나게 꺾이기보다는 시세 연속성은 없다 할지라도 당분간 변동성은 계속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뭔가 좀 트레이딩은 좀 가능해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컨텐츠라든가 이제 뭐 엔터 쪽 이런 쪽 보셔야 되는데 엔터 쪽에도 지금 1, 2분기 실적은 확실히 좀 안 좋거든요. JYP 엔터라든가 뭐 SM, YG 전부 다 공이 콘서트 같은 게 전부 다 취소가 된 게 굉장히 좀 많고 음반 발매도 신규 음반 발매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일단은 좀 안 좋다. 하지만 하반기 때부터는 그 실적 회복의 속도가 아마 다른 섹터들보다도 오히려 좀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반기를 보면서 아무래도 엔터 쪽도 2분기 내에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뭐 상승폭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본다면은 엔터 쪽에는 3대 기획사 위주로 해가지고 하반기를 보면서 뭐 투자하시는 거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제가 올해 이제 제일 볼 쪽으로는 컨텐츠 쪽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OTT가 상당히 좀 지금 활발하게 지금 뭐 시장을 갖다가 넓혀가고 있고 특히 아시아권으로 진출하는 OTT 업체들이 넷플릭스에서
내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고 여러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또 국내 OTT도 상당히 좀 이제 시장을 좀 넓혀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OTT 시장이 넓어진다는 것은 OTT 업체들한테 수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콘텐츠 업체들한테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제이 콘텐츠라든가 이런 콘텐츠 공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를 보면서 좀 중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요번에 움직이는 그 단기 테마성의 움직임 같은 것들은 너무 그렇게 시세 연속성을 크게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사보다는 제작사 쪽으로 이 IP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업체들이 좀 더 메리트 있다고 보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를 보고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매수 시점을 조금 늦추거나 아니면 사시더라도 천천히 사모으는 이런 게 좀 좋겠네요. 그럼.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있는 쪽이 이제 그 3대 기획사 쪽도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컨텐츠 쪽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모아가기 형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타이밍을 또 잘 노리려고 또 눌린 구간을 기다리시다 보면은요, 중간에 또 시진핑 방한 소식이 또 들린다든가, 또 중국의 또 양해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그때 혹시라도 또 한 차례 또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중간중간에 대기한 모멘텀들이 있고 하반기에는 실적 회복의 모멘텀이 있다. 주가는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지금 일부 지금 좀 그 매수를 좀 해놓고 나중에 뭐 조정가에 들어오면은 한 번 더 매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매수 포인트들이 주가 흐름상에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지금부터 좀 진입을 좀 하시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